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함께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모든 길을 갈 우리 차트 여신 강문숙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보통 저희는 주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양봉 의상으로 오늘 시장만큼 기분 좋은 그런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관전평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고생 끝, 반등이다. 행복 시작. 어, 전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던 날 최근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서요. 이 상승이 계속 갈 것 같냐는 네네네.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대로는 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갭상승한 이 자리는 아마 지켜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다. 그래서 조금만 더 추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감하게 제가 지금 이제는 고생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던 자리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저점 매수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빨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강문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또 들어왔고 어떤 특징주가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집니다. 뭐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했던 섹터가 사실은 반도체. 반도체. HBM이었었고 그리고 지난주 2차 전지 저점 매수. 네. 또 마찬가지 우리 항상 최앵커님이 제가 좋아하는 건 칼 같은 질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세요. 개인 그래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2주 전쯤 저한테 2차 전지가 지금 사도 될까요? 저점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점인 건 맞지만 아직 출발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는 출발도 할 때가 됐다. 7월 달, 6월 달처럼 2차 전지의 독주는 어렵겠지만, 그건 어렵겠지만 네, 독주는 그거는 어렵겠지만 평생 가면서 좀 어렵지 어려울 않을까 거예요.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반도체라는 투톱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제 눈에 보였던 종목들 보시면 HBM 관련주 네. 그동안 제가 한 6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서 재료 부품 인터넷 대표주들이 오늘 뭐 고르게 지금 상승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분 좋게 보여주었던 하루인데요. 뭐 IT 대표주들 미국의 국채 금리 어제 CPI 발표가 되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 2년물 국채 금리가 완전 포수같이 급락을 했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국채 금리 급락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들 그리고 또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열흘 동안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반도체 주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연일 강세인데 네. 그런 모습들의 주를 또 이루었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또 강세였었어요. 신규 상장주가 사실은 파도라는 종목이 네네네. 들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매출액이 3억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관사들의 어떤 횡포가 아니었냐 이런 네. 우려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이 강세였습니다. 에이지 글랜드라든지 컨텍이라든지 뭐 캡스톤 파트너스라든지 뭐 근데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들은 어떤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파드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반등 그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번 금요일장에 금요일 날 밤 10시 반 네. 금요 스페셜을 통해서 신규 상장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또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간만에 자동차 대표주들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반등을 보이면서 자동차 그래요. 부품주들도 아주 강세를 4% 보였는데 이상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3% 이상.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지난번에 수출 물량들이 늘어난 데 가장 큰 공연을 기었던 게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580억 달러 정도의 지난 연간 수출 실적을 돌파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근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네. 서현이와라든지 오늘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점 매수 자리다라고 서현이화를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그 자리에서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강세 그림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래요. 사실 오늘은 불장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좋았죠. 그래서 음. 뭐 경기 방어주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움직였던 보험이라든지 또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많이 올랐는데 또 태양광 에너지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 급등 소식 때문에 강세 흐름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TCK, 또 그래요. SKC, 한화솔루션 이런 어떤 업종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장세 업종들이 강세였던 그래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좀 주춤했던 그리고 네. 올라올 때가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올라와주는 아주 행복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특징주들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체시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명분은 뭐 1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한 분기. 근데 사실은 요거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인물 관련주 이기도 하죠. 네네. 예, 현재 뭐 법무부 장관 인물 관련주로서 관련주들이 체시스라든지 노을이라든지 뭐 오파스넷, 오리콤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는데요. 또 때가 때이니만큼 계속 우상향 흐름들을 보이면서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당과 상관없이 정치의 색깔과 상관없이 주식으로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체시스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 오늘 농심이라든지 네. 삼양 같은 라면이 굉장히 많이 외국에서도 이 호조를 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유를 또 들어보면 밀가루 가격이 빠졌습니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난 뒤에 라면값도 오르고 뭐 짜장면 값이라든지 많이 칼국수 뭐 식당에서 많이 올랐는데 밀가격 하락으로 정부에서 또 가격 조정을 할 수 네네.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좀 있어서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죠? 너무 비싸죠. 네. 예, 월급쟁이 이 이노는 참 힘든데요. 그래요. 3분기 실적 호조에도 해외 매출 부진이라든지 이 밀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약세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엠젠 솔루션,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디모아라는 종목이 3분기 흑자 전환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었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오후장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강세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또 실적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또 하나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기차 경량화 일부 부품 개발 소식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강세 그림을 보여주었고 또 JNTC가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하웨이양 강화 유닛 또 공급 확대 때문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뭐 약간 품절주 현상 같은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왔던 그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도 PSK 홀딩스라든지 강세였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로봇 섹터들의 흐름들도 T로보틱스라든지 뭐 기술적인 테마 성장주의 흐름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조금 약간 개별주 성격들을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는 업종 전체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기분 좋은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우리 차트 여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지금 뜨거워요. 채팅창만 봐도 무슨 종목 좋았어요, 무슨 종목 좋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가문숙 대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뜨겁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이게 중요한 건 그때그때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또 어떤 종목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돈의 맥을 또 짚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항상 싶습니다. 말씀드리죠. 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린다라고 알려주시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돈맥 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이게 그때 저희가 최희앵커님하고 돈맥 저점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저점이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강세 흐름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저점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저점이 아니라 최적의 매수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최적의 매수 자리. 네, 그렇죠. 가장 좋은 매수 자리.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싶은 게 100일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올 2023년 연말과 2024년까지 이어져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시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악재에서 발목을 거의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거의 금리 동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이제 접어들 텐데 시장은 벌써 환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시작하게 되면 벌써 늦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이 100일의 기적, 예, 정말 저와 함께 100일의 기적을 만들고 싶은데 바로 그게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도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2024년에 이 템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네. 기술적 테마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최기훈 앵커님 뭐 방송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테마는 묻지마 테마가 있는데 그렇죠. 묻지마 테마는 위험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테마주에는 묻지마 테마가 있고 기술적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 상반기를 장악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총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총선 관련주들을 사실 신변잡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종목들이 벌써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기술적 테마의 성장주들 바로 방금 우리가 했던 HBM들 제가 지금 6월 달부터 HBM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6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HPSP, 뭐 STI 그런 종목들이 PSK 홀딩스라든지 기본적으로 3,400%가 올랐는데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로봇 이런 HBM, AI 이런 종목들의 네. 흐름들을 바로 2024년 템베거 종목으로 100일 동안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건데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요맘때 또 우리가 2024년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과 함께 이 노다지가 될 수 있는 노다지를 캐는 그런 어떤 기법, 전략들을 이번에는 저점이 아니라 노다지 기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 2024년 정부 정책 관련주 이제 정부 정책을 벌써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 네. 그다음에 총선, 그리고 이제 대장주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제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 테마주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실적입니다. 방금 제가 특징주 말씀드릴 때 보면 하나같이 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적이었었죠. 네, 네. 바로 실적. 우리 최기훈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제가 LNF라는 종목 기억하죠. 그때 38,000원 네, 뭐 이럴 뭐 때 22,000원부터 22,000원일 때. 그게 바로 기술 테마주였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2년 후에 진짜 1000% 이상 그래요. 예, 급등했던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 바닥에서 꾸물꾸물 벌써 지금 시작이 됐고 제가 지금 제 방송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은 2.5% 가문수과 함께 2.5, 3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 매일매일 2.5%, 3% 수익을 네. 내자라는 건데 홍삼. 예, 홍삼, 네. 하루 홍삼. 역시 예, 하루 홍삼. 왜냐하면 시장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하루 2.5%, 3%의 단기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루 홍삼은 하루 홍삼대로 마셔야 하고 이제는 진짜 찐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100일의 기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공략과 함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이런 템베거 종목들의 분석 가운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잠시 후에 공개 특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필연적인 성장주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 필연적인 성장주,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의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저평가 종목,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LNF를 그때 2019년도에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이 제 기억으로 4천억,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이 진짜 템베거가 되면서 몇 조 원대까지 성장한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템베거가 될 수 있는 기술적 테마주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데서 고르면 안 됩니다. 3천억, 4천억. 왜냐? 내가 매수한 이후부터 이 종목이 템베거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총 5천억 이하, 예, 저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5천억 이하의 종목에서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 대한 흐름들과 요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제 차트 흐름들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봐야 할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앞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네. 바로 이 HBM 관련주들의 성장성,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트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차트 주시죠. 이게 어떤 차트일까요? 네. 바로 요겁니다. 이 차트가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입니다. 아, 네. 한미반도체 주봉인데요. 올해 2023년도 시장 참 안 좋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반도체는 바로 이 시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2024년 상반기에 60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HBM을 그렇게 강조할 때에 600% 이상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차트 이후에 이제 주봉의 흐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저점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자리 이후에 오늘 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요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제 차트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그날 이후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었었죠. 요게 또 엔비디아 AI 관련주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에서 추세를 돌리는 물론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최적의 가격대가 25,000원대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강세 그림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사실은 조정 없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아랫골이 달고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반도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무거운 종목이었었지만 SK 하이닉스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네. 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어.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저 혼자 너무 막 얘기한 것 같아서 아, 야, 푹 빠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차트 제 PPT 올려드렸던 거랑 그래요.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차트 지금 보여주시죠, 네,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를 쭉 이렇게 제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는 사실 주봉이었습니다. 주봉을 보면 와 이런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요. 와 이런 차트를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죠. 갖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봉을 보면서는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화면에 눌림목이 보입니다. 그 저런 자리에서는 고민스럽고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하루 홍삼을 마실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캔들이 아닌 숲을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문숙 대표가 파트너가 지금까지 이 수요일 시간,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8월달, 9월달, 10월달의 매매 전략과 지금 11월달 들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 어떤 팔색조 같은 변형된 시장에 맞는 매매 기법인데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는 그렇죠. 방법. 네. 그게 바로 100일의 기적 상품을 만든 건데요. 이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어떤 큰 숲을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시크릿하게 갖고 온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문숙과 함께 돈맥으로 찾아낸 네, 오늘의 관심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동. 이 대동이라는 종목은 차트를 뭐 잠깐 화면부터 보시죠. 자, 대동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기계의 그렇죠. 테슬라. 황태자, 테슬라. 농슬라라고 하죠. 농슬라라고 아시는구나. 네, 농슬라라고 할 만큼 진짜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도 뒷받침되고 튼튼한 종목입니다. 유럽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봇 이런 쪽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2023년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또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동 같은 경우는 2023년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에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주행 3단계로서 포스코와의 MOU를 체결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고마력대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또 이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돼서 MOU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차트 흐름 보시면 요
농슬라라고 하는 이 대동은 지금 저점 세일 자리를 탁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매집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자리에서 매물대 60일선만 통과한다면 뭐 저는 사실 18,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정말 기술 성장주가 아닐까 해서 지금 대동 굉장히 예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네. 똑같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뭘까요? 예,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유진 로봇 이 종목도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관련주입니다. 전문 업체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핵심은 SAS와 SMS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부터 AMS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운데 또 2024년부터는 AMS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제가 왜 기술 테마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로봇주들이 자리가 다 예쁘고요. 다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들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유진 로봇도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아까 대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자리인데요.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셔도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인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서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매수 물량 빠져나가지 않은 매집의 흔적이 느껴지면서 최근에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물대도 통과한 자리고 거래량만 조금 동반이 되어준다라면 저는 뭐 사실 전고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해서 물론 로봇주를 두 개를 핵심에서 갖고 왔지만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2024년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래요. 잠시 후에 또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진 로봇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시간이 정말 감수 대표랑 방송하면 시간이 저 혼자만 너무 떠들었어요.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빠져서 좀 네. 듣다 보면 벌써 마무리 시간인데 늘 항상 아쉽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감은숙 대표 얼굴 클릭하시면은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알찬 정보, 알찬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내일장 전망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 내일도 계속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만큼 불장은 아니겠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걱정은 안 해도 그리고 내일 되겠다. 9시 반부터 감은숙 대표가 여러분의 증시를 책임지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감은숙 대표와 함께하는 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요. 감은숙 대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감은숙과 함께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